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산에 대한 거. 출산 후 산후조리 뭐 이런 거 있지. 출산 할 말 많아요 나. 출산은 어디서 하는가? 산후조리. 그는 어린이 기저귀 배니덧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렇지.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문제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요. 또 애기들 이유식 뭘 먹이는가? 이유식 뭐 먹이는 거 아니고. 난또 출산은 대체적으로 지방은 잘 모르겠어. 평양시 경우는 무조건 해당 구역 인민병원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군병원에도 있어요. 그 지방에는 뭐 군병원에 다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군단 사령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 군부대 가족 또 군의소나 그다음에 그 가족 진료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따로 없으니까 거기에 조산원들이 한 명씩 마을에 있어요. 이렇게 한 개 병원에 조산원을 불러다가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겠구나. 예, 예. 근데 북한에서는 나름 새 쌍둥이면 비행기 태워서 산원 가고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지만은 선전용이기도 하고 삼둥이를 개인 그 구역병원 받은 형편이 못 돼. 그렇지. 구역병원 들으니까 산부인과로 다 보내는 거야. 아이고 형편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잖아요. 자, 내가 임신해서 병원에 이제 아기 낳으러 간다 합시다. 여기면은 산모들을 거의 모셔다가 차에 태워다 싹 앉혀놓잖아. 우리는 걸어서 가면서도 그 먼데 병원을 가면서도 또 리어카에다가 이불, 솥단지, 장작, 아이고 다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김치기 가니까. 그나마 잘 사는 집은 달구지, 달구지 농촌에 가서 오다가 달구지다가 장작을 한 달구지 싣고 그 뒤에 리어카에다가 또 가서 끓여 먹을 그런 솥단지랑 옷 보따리. 맞아. 이사 가야 돼 병원에. 나는 평촌구역병원에서 그때 우리가 평촌구역 복남동에서 살 때거든. 평촌구역병원에서 우리 딸을 낳거든. 걔네 들어가서 애 낳고 나니까 미역국을 내오더라. 머리가 서그락서그락 있지. 북한에 미역 씻으려면요 오전에 미역 한 바가지 들고 우물에서 씻으면 오후 돼야 들어와요. 씻고 나면 그 미역 담갔던 설에 그 대야에 머리가 이렇게 까요. 이렇게 굵어서 콩 씹어도 돼. 긁어낼 정도로 미역. 진짜 그래. 미역국이 들어오는데 소금 물에 말랑말랑 끓인 거 있지. 거기 한 점 넣고 기름 한 번. 그게 언젠가 80년대 일이야. 80년대 초일이야.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배고픈 줄 몰랐어요 우리는. 배급은 줬으니까. 그렇지. 된장, 간장, 소금 공급은 했잖아요. 공급은 그리고 했지. 산모 미역이 따로 또 공급해줬어요. 그렇지. 산모 미역. 그래 나왔어요. 그 출생국 산모 좀 갖고 가면 식료상점에서 미역을 따로 줘. 우리는 맞아. 그 사령부에서 산모 살다 미역을 보니까 거긴 군인 상점이라 그래. 군상이라고 하는데 군상에 그냥 배불러 여자가 와서 미역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쪽지가 없어도 그냥 1kg, 2kg 같은 건 신문지다 싸서 줬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군 공급소에서 돼지 대가리 하나 알쪽이랑 그거를 푹 삶아서 싹싹 썰어가지고 미역국을 거기에 거 못 먹는다고 갖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애 낳고 돼지고기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 그때는 막 넘어가더라. 난 원래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었어. 돼지고기 끓이는 냄새만 나면 나가던 사람이야. 애를 낳고 3일 있다가 퇴원했거든. 북한은 또 오래 안 둬도 무조건 퇴원시켜. 저기 우리는 딸부자네 집이니까 언니가 애기 낳아도 동생들이 다 밥을 해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기 같은 거는 너무 먹기 힘드니까 엄마가 이렇게 그 언니 먹을 거 따로따로 뭐 밥이랑 다 싸주면서 국을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미역국을 무조건 들고 가잖아. 밥 들고 가서 언니하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애기 보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요. 엄마 세상에 집에서 또 못 보던 거 미역국에 고기가 있는 거야. 엄마 고기 어디서 났지? 근데 엄마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 내보내고 혼자서 그 고기를 손질을 했더라고요. 이틀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비닐봉지에 비닐 자루에다가 뭘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 산부인과 조산원이 줘서 갖고 왔어. 그게 태반이래요. 태반인데
뭐라고 하냐면 산부인과에서 그 산모들이 영양 공급을 제일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태반이다. 이거 갖다가 먹여라. 이렇게. 그래서 산모한테. 예,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집에서 수도가에 앉아서 계속 주물럭주물럭 손으로 빨아가지고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 미역국에다 끓인 거예요. 그 언니 태반을. 그렇지. 언니 태반을 그렇게 해서 미역국을 엄마가 따로 끓고 왔어. 끓여갖고 왔는데 언니가 그걸 알거든. 먹으라고 시키는데 엄마 딱 앞에서 먹으라고 막 떠주는데도 못 먹지.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런 건 많어. 못 먹으니까 엄마가 갖고 가갔대요. 아버지 주갔다고. 가져가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먹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무조건 태반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산모를 그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약이랑 그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애 낳을 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반을 개를 절대 안 줬어. 그렇지. 그거 다 가지고 가죠. 다 가져가서 무슨 어쩌면 연구하는 데 썼는데 예. 하나도 안 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태반을 달라고 병원에 와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는 김일성 교시라는 것까지 내놓으면서 못 준다 그러더래. 우리 시어머니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태반을 아무들이 먹어요. 다 약을 만들어서. 그리고 동네에서 보면 저산원들이 이렇게 와서 아기를 받아줘요. 집에서. 근데 그 태반이 나오게 되면 저산원이 딱 그 엄마들한테 줘요. 이거 끓여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으면 그래도 태반 먹고 일어난 산모들은 빨라요. 회복이. 또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비실비실 노랗게 마르고 하는 것이 그렇지. 네, 정말 그 아기 낳게 되면 여자들 막 그냥 가시만 남잖아. 뼈 가시만 남아요. 근데 이게 병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사정이 그거 그렇지. 병원에 뭐 먹을 거 없어 미역국 한 사발이면 끝이야. 밥도 없어 그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태반을 의사들이 이렇게 달라면 주고 그랬구나. 산부인과에서도 밥 안 줬어요. 밥 안 줬다니까. 부모들이 다 그 해갖고 집에서 날라. 밥을 해갖고 삼시세끼가 날랐어. 그다음에 아기 낳고 나면 몸을 떳떳이 해야 되니까 아궁에 오늘은 그 산부인과에 가면 그 한 호실에 8명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네 집에서 불 때, 오늘은 너네가 불 때 해가지고 시간에 5시간에 한 번씩 아궁에다 불 지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부모들은 뗄나무 보장하고, 그러니까 뗄나무가 없어서 그냥 애 낳게 되면 제 거다 그냥 또 데리고 집에 와요. 데려온 예. 그 경우도 있지. 배꼽 달려있는 갓난 애기들 기적이 뭔지 알아? 북한군 발사계 같은 촌 있지? 그건 말도 마요. 발사기 저는 고급이에요. 그 번개고- 마대 공장에서 나오는 마대. 그거 우리 도로 공사할 때뭐 10%그 볼그리하고 깔아놓는 거 그거야. 마대천. 맞아, 그거야. 그런 거였다니까. 그거에서 글쎄 그 여리도 여린 애들한테 그걸 찾아. 한번 그나마 누워 있는 안들은 나요. 또 그 기저귀에다가 비닐 대가지고 또 이렇게 대가지고 고무줄로 딱. 매주잖아. 조금 어성어성 걷는 아이들 그 기저귀 움직이다 보면요 그 턴에 쓸려갖고 조금만 해도 여기 궁뎅이가 다 쓸려서 시뻘게. 그다음에 고추 좀 찬 아이들은 고추가 막 빨개요. 쓸려가지고 고추가 막 새빨개 가지고 엄마가 호호 불어준다니까. 근데 이게 애를 낳으면 나는 몸조리를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탕약 같은 거였어. 한 거뿐 먹이고 이거면 된다고 진짜 힘들지. 난 꿀물도 못 먹었다. 애 건방 났을 때. 꿀이 무슨 누구나 뭐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꿀이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낳는 줄 알고 꿀까지 다 했는데 딸이 뜰거덕 나오니까 안 줘.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안 타져가지고 꿀은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딸 낳는 바람에 그 꿀도 못 먹어서 나는. 우리 엄마가 언니 애기 낳으면 먹이 같다고 장마당에서 꿀을 쌀 주고 바꿔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봐도 꿀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엿 같은 거 그런 꿀을 갖다 놨는데 나는 그거 엿는 걸 반 거야. 감천한 거를. 그래서 찬장에 열어보면 그 기름병 뒤에 딱 뒤에 병이 있는 거예요. 엔처음에 젓갈로 파먹다가 그다음에 부뚜막에 조금 넣으면 노곤노곤해서 흘러내리면 이렇게 해서 짜먹고 그 빈병 자리 어떻게 할 거야. 물을 갖다 채워놔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물 따라 먹고 물 따라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맹물이야 맹물. 근데 언니 애기 난 다음에 엄마가 꿀병 딱 찾았는데 맹물이니까 이놈 기집애들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기집애들 다 끌어다 놓고 빗자루로 때리는 거야. 누가 먹었냐. 결국은 먹은 게 나 하나뿐 아니야. 이놈도 먹고 또 물 채우고 이놈도 먹고 물 채우고 몰래 다 먹은 거야. 다 그러니까. 야, 하여튼 자, 그다음에 그 이제 그러면 애기 낳다 그 애기를 너네는 옷을 뭘 입혔니? 아이고 옷이 뭐 있어요?
그 좀 걔 장마당에서 애기들 베네쪼고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어떤 이렇게 부드러운 용 같은 천에 그런 게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사서 주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이. 동네 군인들 동네이 그거 잘라서 엄마가 또 바느질을 다 해. 그러면 그거 맞춰서 또 해놓고 또 바느질 한 자리 보면 줄이 갔기 때문에 애기가 누워 있으면 여기 매가 뻘겋게 줄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입히고 기저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대천 같은 거 그것도 빨아가지고 또 줄에다 딱 걸어놓으면요 안 남아나. 지나가는 군대들이 훔쳐가게 추우니까 거기면은 또 갱도공사하는 거 그 연대 군인들이 맨날 굴 뚫러 다니는 거야. 근데 추우니까 그 기저귀 빨아놓으면 그 마대천을 갖다가 훔쳐다가 목에다 두르고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집에서 또 빨아놓으면 또 이 집에서 훔쳐다가 막 기저귀도 밖에 못 늘었어. 솥뚜껑에다 넣고 말려서 불 떼면서 솥뚜껑에다 넣고 기저귀 말려서 썼어요. 아로목에다 말리고. 나는 80년대 초반에 애를 낳는데 저게 그 배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출생 신고서를 동에 가져가면 무슨 배송표를 하나 줘. 그러면 그 배송표 기저귀랑 갓난애기 옷 다 고개 준해서 사거든. 지정한 상점에 딱 가서 사야 돼. 딱 한 번밖에 못 사. 제 돈 주고 사는 것도 배송표 딱 그 큰 배려나 주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애가 기저귀 뜰 때까지 써야 돼. 말도 안 되지. 그런 애기들은 기저귀 차는 애들은 또 행복한 애기들이에요. 마대천을 꼈던 뭐 동네천을 꼈던 그거는 행복한 애들이에요. 제가 꽃제비 생활하면서 애기들 출산했지만 그 애기들 오줌똥 받아낼 기저귀 천이 없어가지고 천이란 뭐예요? 애기 난 엄마가 출산하면서 그 나오는 출혈 받아낼 천자박자 나와갖고 팬티도 한 장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띠개를 누가 주면 띠개를 이렇게 천리마 띠개를 해서 업었는데 오줌똥을 그냥 내 잔등에서 다 받아내갖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벗어놓고 보면 이 궁뎅이 있는 데가 시퍼래요. 너무나 오줌똥을 여기서 받으니까 막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목욕도 제대로 못하는데 바지가 다 들러붙었을 거 아니에요. 벗으면 얼마나 아픈지. 또 그건 둘째치고 그 혼대가 더덕더덕한 데다가 아기가 오줌을 또 싸면 쓰리고 엄청 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왜 헌데 그 자리가 아직도 있더라니까. 그렇게 기저귀도 한번 못 차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나마 집에서 출산하는 애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애기를 낳았어요. 우리 동무 중에 애 낳고서 애 낳으면서 자궁이 훅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걸 미려는 수술을 못 해가지고 걔가 28살에 애를 낳았는데 걘 목욕탕을 못 가서 항상 이 자궁 밑에 이게 뭐 나와. 바깥에 나와서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소좀만한 게 계속 나와 다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안 됐길래 수술 못 했겠지? 내가 수방될 때가 딱 40세인데 그때까지도 걔가 그 병을 못 고쳤어.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 이유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유식, 애들 이유식. 내가 이렇게 학생 때 우리 학급에 류명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에요. 포로병 대상이에요. 이 아버지가 왜 결국 군부대 사령부에서 있었게 됐냐면 아버지가 군화 수리를 잘해요. 군인들 가죽 협기, 그다음에 군화 수리 이런 거를 노무자 그 부대에서 노무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 명순이네 집에 가면 아들이 또 6명이야. 딸이 2명이에요. 이 집은 딸을 낳으려고 또 그렇게 고생하더만. 엄마가 없는 날 가게 되면 아르목에 항상 무슨 담요에 뭘 씌워놨어요. 보게 되면 애기 먹이라고 엄마가 다 일다니니까 엄마가 이렇게 풀 같은 거 써놓고 접시 덮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이불을 덮어놔요. 그럼 우리 공부 끝나고 학습반이라고 있잖아요. 숙제도 다 모여서 하잖아요. 가면 그치. 얘가 항상 애기를 이렇게 줘요. 그 명순이가 애기를 안고 이유식을 먹이는데 그 어른들 숟갈로 한 숟갈 넣어요. 그리고 입으로 쭉 빨아고 요만큼 당겨가지고 애기 입에다 넣어 쓰고 애기는 너무 배고파서 우니까 자기가 밥 먹다가 김치 있잖아. 입으로 쪽쪽 고춧가루도 얼마 없잖아. 쪽쪽 다 짠 거 빨아먹고 그걸 애기는 그 김치 좀 난 그 눈에 손이 보여. 우리 애 키울 때 평양시 중구역이다. 애 키울 때 이제 어떨 때는 모유 수유하려 나간 시간하고 애 이유식이 딱 들어와. 맞아 떨어질 때는 애기를 주고 그 이유식을 그 자기 엄마가 먹이라 그래. 아침도
남편 밥 해주고 시어머니 닭달질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 앉아서 그 이유식 나오면 있지 진짜 그 숟갈 퍼가지고 숟갈 요만하잖아. 그걸 쭉 뽑아서 쭉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는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매기 나오는 아줌마들이 다 그래. 우리는 진짜 애기 낳았다고 해서 뭐 돼지 태먹은 것도 없고 진짜 한 주일 동안 미역국 질리게 먹는 것밖에 없거든.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이 임신부였잖아요. 학교까지는 애기 선생이 업고 와요. 업고 와서는 애기 풀어주고 자기는 교원 모임에 들어가고 나한테 타가서에 데려다 주래요. 그리고 저녁에 끝날 때 되면 야 가서 애기 업고 와 그래. 언제만 딱 선생님이 타가서로 가냐면 공부 시간에 딱 시간 되면 애기 젖 먹이러 타가서 젖 먹이러 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타가서 가보면요 엄마들이 누워서 조금 자면서 애기 그 젖 먹이는 시간에 조금 자요. 그 시간에 잠이 그 시간에 그 잠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예, 그리고 그 젖 먹지 않고 쌀죽 먹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쌀을 볶았다가 볶아가지고 기름 조금 두고 노랗게 볶아서 그렇지. 그거를 죽을 써서 소금 넣고 요만한 그 과게다 해서 보내요. 애기한 뭐 선생님들이 밥을 떠서 먹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도 애기 키우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자기들 애기 자기 애기만 먼저 먹이고 자기 애기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밥도 먹이는 시간이 그걸 못 믿어서 엄마들이 그걸 또 먹이러 가는 거야. 맞아. 밥통을 들고. 선생이 자기네 애기만 다 먹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막 이따금씩 뼈마디가 쏘고 막 발가락 뼈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거 다 산후탈이래요. 산후탈이라고 하더라고. 바깥에서 애기 낳고 12월 27일 양강도 해산 얼마나 추워요. 사람들이 그래도 장마당에서 사니까 저 꽃제비 엄마 애기 낳구나 그러면서 양말이라도 벗어주면 내가 양말 신을 형편이 안 되거든. 애기가 발가벗어 있는데 애기 발에다 끼워져 있으면 애기는 그 바지가 되고 또 팔에다 끼워주면 옷이 되고 몸뚱이는 그냥 배낭 속에 있고 방막을 덮어지고 이렇게 한 손에 안고 아저씨 그거 5점만 줘요 10점만 줘요 또 밥 매대 가서 할머니 그거 국물 남으면 놔줘요 이게 나예요. 참 내가 막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걔 출연을 하는 거 보고 나보다 조금 늦게 오긴 왔지만 장마당에서 그 꼴을 본 아줌마가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 아줌마가 나한테 동태 대가리 생선 지르름이라도 모아서 생선 대가리 팔던 엄마인데 거 있으면 자기네도 못 먹고 사는 주제에 나만 보면 야 꽃집 하지 마 일로 오라 해가지고 나한테 비닐봉지다 그걸 줬어. 그러면 나가서 뭉쟁이 풀 뜯어다가 동태 대가리 하나 넣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꼴을 봤던 아줌마가 한국 탈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해성 장마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꽃제비 그 아줌마인데 살이 쪄버려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만나게 돼서 만난 거예요. 비 오는데 나는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아줌마가 나를 찾아오더니 막 부둥켜갖고 엄마나 아줌마 여기서 살았구나 죽은 줄 알았어 그런 게 뭐냐면 그 애가 3년을 그 장마당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는 장마당에서 엄마를 보려 먹이더라고요.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 엄마가 거지구나. 아무리 손 내밀어도 누가 먹을 걸 안 주는구나. 그걸 알고 애가 잔둥해서 엄마를 먹여 살려요. 추워도 배고파도 안 얼더니까 언제 우냐면 장마당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들고 가거나 먹잖아요. 그러면 네 발을 그냥 흔들면서 엄마 배고파 맘마 줘 지금 막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맘마 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성이 돌아다보고 애야 이거라도 먹으라 그래서 입에서 먹던 거라도 뽑아주면 절대 혼자 안 먹어요.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3살짜리 아이들이 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야. 3살짜리가 철이 들어갖고 뭐 생기면 엄마 입에 넣어주고 절반 잘라서 꼭 제 입에 넣고 이런 걸 보고 이 애한테 내가 못 보여줄 걸 보여주고 있구나. 데리고 탈북하자. 그래 가서 넘어와서 그 아이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이들이 이유식이다 뭐예요. 그것도 집에서 그나마 먹을 거라도 있는 집에서 이유식이라고 나오지. 이유식이 뭐예요? 이빨도 없는 아이한테 그거 먹여야 되니까 장마당에서 무 파는 엄마가 꼬랑지 잘라서 자기네도 가져가서 끓여 먹으려고 내는 거 어머니 앞대가리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앞대가리 조금 넓게 잘라갖고 줘요. 그러면 그걸 꼭 잘게 씹어요. 씹어서 애기 입에다 씹어갖고 이렇게 넘겨주면 애기가 새처럼 받아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유식이 다 뭐야, 이유식이. 그 애가 무슨 죄가 돼서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집에서 못 자고. 응? 이유식이라는 거 한번 그건 둘째 치고 나는 기저귀 한번 못 차보고 그 애가 철 들어가는 거 보고, 세상에 내가 왜 이런 데서 아이를 낳았고, 왜 이런 세상을 만났고,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청춘 시절을 저국과 수령과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내가 11년씩 군복마고 와서 남은 게 뭐야, 그냥 거지가 돼갖고 애기 새끼 맨날 거지같이 키워가지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북한에서 봐요, 여자라고 천대받고 아들 낳지 못한다고 천대받고, 응? 굶주려서 나가서 거지처럼 살면서 애기들을 그냥 물건짝같이 그렇게 키우고, 사랑이라고 한번 하나.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우린 다 노예하다. 너에 비하면 너 앞에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게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살잖아요. 노예인지를 모르고 그 노예 생활이 충성인 줄 알고서 인민들한테 기만시켜놓고 인민들을 호소합이 그냥 기계인가루로 만들어놓은 그 빌어먹은 썩어질러본 새끼들, 내가 어떻게 살았던 니네들 보란듯이 살려갔다. 이것이 나는 복수예요, 복수. 그놈들보다 더 잘 살고 끝까지 숨 넘어가는 날까지 김일성 속성 우린 패야 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우리 수준만 놓고 봐도 북한의 당간부보다 우리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걔네는 수령이 줘야 맥주도 먹어. 그렇죠. 난 내 맘들 싸놓고 먹어. 고기를 제대로 먹어요. 전기를 제대로 봐요. 거기도 수령이 줘야 먹어. 이 각자가 한번 북한인 산모들이 유아들이 어떤 처지에서 있는가, 그게 노예인가 국민인가 한번 각자가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죠. 저런 사회를 절대로 두고나면 안 됩니다. 노예가 노예를 낳고 그 노예가 또 노예를 낳아요. 그 노예는 대대선선 충성인 줄 알고 삽니다. 속고 삽니다. 이런 나라하고는 하나를 이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저런 쓰레기 같고 악의적인 그 사람을 사람값에도 앉혀주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고 공동평화를 이룰 수 있고 공동번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밀어버린 다음에 해야 합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